점유권에 관한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것들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꼭 맞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맞추면 더 좋고.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자꾸 이제 풀어보는 게 같이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풀어보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 보니까 점유 매개 관계 들으신 적 있죠? 그 중에 또 누구는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그랬어요. 그럼 직접 점유자는 빌려준 사람,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람, 빌려 사용하는 사람. 그럼 돌려줘야지. 그럼 당연히 타주 점유자 맞지? 1번이겠네요.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점유자는 추정된대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과실 없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추정되지 않는다가 들어가줘야지.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맞아요. 근데 요게 들어갔으니까 좋은 거지만 추정되지 않는 거죠. 그 연업 때문에 틀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게임이라니까요. 우리는 오지선다 객관식은 여기서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거야. 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를 냈대요. 자, 이럴 때 을만 간접점유자예요. 갑하고 을 다 간접점유자예요. 갑하고 을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틀렸고. 자, 이건 명의신탁이니까 이건 지금 배운 게 아니고요. 자, 5번도 이거 아까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왔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어떻게 초과했냐면 상당히 초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판례냐면 자, 공부상 면적, 등기부나 대장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샀는데 사긴 샀어. 갑의 토지를 을이 샀는데 그러면 살 때 대장이나 등기부 떼서 보겠죠? 그럼 거기에는 면적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한 800제곱미터다. 제곱미터보다는 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물론 지금은 다 제곱미터지만, 자, 300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300평 땅을 샀다고요. 그러면 매매는 자주점유 권한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도 몇 평? 300평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 300평에 대한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유? 자주점유지. 근데 얘가 자, 그 지역을 점유 사용하는데 가보니까 5,000평에 해당되는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기된 면적보다 점유하고 있는 실제 면적이 초과하고 있는데 300평과 5,000평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공부상, 대장상 등기부에는 몇 평짜리를 샀는데 지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00평이라는 것은 300평이 아닌 다른 부분은 남의 거란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하니까 이 초과한 부분은 당연히 자줄까요? 타줄까요? 타주,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없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지 그래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입니다. 점유 형태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가 된 토지 점유는 누가 한다고요? 건물 소유자가 됐고 자, 2번도 어쩌고 저쩌고 추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아까처럼 과실 없이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또 부동산 얘기가 들어가면 틀려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으면 추정된다로 들어가야 된다. 쭉 계속 추정된다고요. 자, 3번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니까 들어가시고 역시 4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으면 이제 자기가 본권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게 됐겠죠. 그러면 선의에서 뭘로 바뀌어? 악이 좀 바뀌어. 언제부터? 소재기. 패소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점유권 파트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뒤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려운 파트니까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보호 청권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인데 그것도 지금 보실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쭉쭉쭉 가셔가지고 어디 보시냐 이제 소유권 파트 봅니다. 소유권.
문제까지 있네. 몇 페이지예요? 198. 팔 아파 죽겠네. 다 왔어. 자, 됐어. 자,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만큼 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나옵니다. 점유권은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소유권은 3문제, 4문제 나온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도 보실 거 보자고요.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은, 자, 물건의 종류하고 내용은 다 법에 정해져 있다. 소유권은 뭐 하는 거? 사용 수명, 이게 있다. 다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쭉쭉. 자, 상린관계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쪽은 뭐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뜻만 좀 알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용어가 나오면은 쪼개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상은 서로 상이에요. 서로. 리는 이웃이에요. 이웃. 그건 상린관계, 서로 이웃 관계다. 뭐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풀어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하나만 뚝 떨어져 있나요? 서로 쭉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지. 토지도 이어져 있고 건물도 쭉. 그러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서로 싸우면서 살아야 될까요?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으라고 법에 정해진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바로 옆에 또 아파트가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죠?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인접하고 있어. 근데 위층에서 밤 12시만 되면 깽가리 치면서 난리 나고 있어요. 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럼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법조문 중심으로 일단 문제가 나오고요. 또 판례가 있긴 있어요. 판례 있는 쪽이 또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문제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너무 처음부터 지금 들어갈 건 아닙니다. 보면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뭐 간에 상호 간에 상린 줄인 거예요.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상린관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하나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는 이웃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들만 사용할까요? 소유자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닌 사람도. 그럼 소유자 아닌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서로 싸우면서 사용해? 아니지. 그러면 이 상린관계는 법조문은 소유권 파트에 규정이 있지만은 꼭 소유자들끼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되셨고, 이제 괄호 2번부터가 이제 상린관계 내용이에요. 쭉 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면은 207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소유권 취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다시 소유권 취득은 원인이다, 결과다. 자꾸 이제 그런 틀을 잡으셔야 돼요. 소유권 취득, 원인, 결과. 소유권, 권리, 취득, 변동 아니요. 권리 변동 아니요. 그럼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볼 줄 아셔야 된다니까. 권리 변동은 아시는데 소유권 취득 그러면 나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 흰구두하고 빼구두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흰구두하고 빼구두가 같은 얘기야. 흰게 빼기야. 화이트.
그러니까 말장난 잘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가장 크게 얘기한 거고, 그걸 나누면 물권 변동과 채권 변동 나눠질 거고, 그죠? 그럼 물권 중에서 우리는 뭘 배워? 소유권. 그럼 변동 중에서도 취득이 있었죠? 그래, 변동은 취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 취득은 결과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된 뭐가? 원인이 있겠지. 그럼 항상 원인은 뭐로 인한 것과?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 그래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놨다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응? 보인다면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럼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누가 몰라? 그럼 여기서 볼 얘기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법률 행위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취득시효라든지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이걸 다 보는 건 아니고 우리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취득시하고 부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취득시효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럼 취득시효가 뭔지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될 텐데, 자, 다시 그냥 보시고 쭉 읽지 마시라고. 나누시라고요. 그럼 취득은 뭔지는 이제 아시지? 예, 이제 요게 문제가 되겠죠. 자, 시는 뭘까요? 시간, 그렇지. 시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면 효과를 인정해 주는, 그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시효라고 그래요. 법은 시효제도가 있는데, 자, 민법에도 있지만 형법도 있죠. 여러분이 흔히 듣는 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가끔 제가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면 요즘 많이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올리고 막 해서 그게 막 여론되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금 좀 문제는 있죠. 왜 법원이 범죄자들을 뭐 안 잡고 뭐 어쩌고 하는데 법원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법원은 범죄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법원은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주장을 하거나 기소가 들어와야 판단하는 거지. 판단. 그러니까 범죄자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될 곳은 어디요? 검찰이나 경찰이에요. 거기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원에서는 죄가 도둑난다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은. 그게 사법부야. 사법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삼권분리 다 배우시잖아. 예? 그 국회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왜 그걸 건드렸냐 이거지. 예?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자 기소를 하려면 뭐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애가 잡히지 않고 도망 다녀. 그런 이제 형법에서 각 범죄마다 뭐 15년, 뭐 몇 년, 뭐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길게 잡아놔요. 그 기간 동안 잡히지 않고 돌아다녔으면 욕받다, 고생했다 그래서 기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왜 도망 다니려면 편하게 도망 다녔겠어요? 숨어서 도망 다녔겠어요? 숨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뭐 10몇 년, 20몇 년씩 하면 사람 구실 못했다고 보는 거야. 그만큼 벌을 받았다고 봐가지고 기소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효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민법이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민법은 항상 권리 변동이지.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 변동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시효. 그럼 다시 권리 변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효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없던 권리를 뭐하는 취득할 효과를 인정해 주겠지. 자, 그럼 붙이면은 무슨 시효?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법에 정해진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없던 권리도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지. 시간 경과는 20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또 하나는 거꾸로 있던 권리도 법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 되는
소멸되는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연결하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시효제도가 두 가지예요.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 근데 소멸시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행히 이것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들어갔으면 한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왔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단어는 나와요. 그래서 요 단어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제 요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 소멸시효는 자, 권리가 있었는데 권리는 다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누가 권리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법은 권리 가진 사람은 자꾸 뭘 하라고 그래?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근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국가에서는 아, 이 권리 포기했나 보다 해가지고 뭐 시켜버려? 소멸시켜버려요. 이건 소멸시효 제도야. 가장 대표적인 게 물건은 소멸시효 대상이 잘 안 돼요. 뭐 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주로 채권입니다. 채권도 무슨 채권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좀 다른데 보통은 10년이야, 10년.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한테 돈 한 3억을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자꾸 달라고 뭘 해야 돼? 행사해야 되는데 제가 갚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더란 얘기지. 언젠간 갚겠지, 언젠간 갚겠지 하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쭉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저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이 날 잘 봐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믿음을 갖겠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의 격언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법에서 나오는 어떤 뭐 속담 같은 건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아, 보호되지 않는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에서 말하는 격언이에요, 격언. 권리 위에서 몇 년간 잠자고 있었어? 10년 동안. 그러면 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선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무슨 시효? 소멸시효. 이해됐죠? 네, 자, 되셨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이제 거꾸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없던 권리도 뭐하는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계약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하셨으니까 자, 의의는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취득시효는 동산 취득시효도 있고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동산, 부동산 취득시효를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찾아서 들어갈 테니까. 자, 208페이지 2번이 제목이 뭔가요? 점유 취득시효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214페이지 가보세요. 4번이 뭔가요? 등기부 취득시효. 돼 있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이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두 개 다 봐야 되느냐? 아니요. 일단은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요 놈이에요.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본 잡았으니까 그럼 점유 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자, 시효니까 시간을 법에 정해놨을 텐데 몇 년간? 20년간. 이 부동산이 얘 건 아니야. 근데 그 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 자, 점유하고 있는데 그냥 점유하면 안 되고 뭐 의사로? 무슨 점유? 자주 점유해야 된다고. 자, 이제 자꾸 이제 해석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평온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연하게. 20년 동안 한 번도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과 다툼이 없었고 또 온 동네 사람도 그 부동산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몰래 점유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 점유해. 자, 이랬으면 이게 요건이에요. 그럼 결과가 발생하는데 결과는 권리변동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법조문, 민법조문이 대체적으로는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면이 원인이고 뭐 한다가 결과라니까요.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요건이 될 텐데 이게 보니까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이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졌잖아. 그러면은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잖아. 근데 이것은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예외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도 자꾸 물어봐요. 등기를 해야 되냐, 등기할 필요가 없냐 했을 때 점유취득 수수료가 나오면 이건 등기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 돼, 이거는. 법률 규정이면서도. 되시죠? 예, 그거 하나 잡으시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봅시다. 자, 제가 막 PPT는 좀 뭐하고 제가 그릴게요, 그냥 여기서. 자, 요게 A 토지라고 봅시다. 갑이 소유자야. 그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자, 을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샀는데, 요 땅이 조그만, 이제 뭐 그렇게 큰 토지는 아닌데, 실제 땅을 보면은 경계가 어딘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이 토지까지 지가 산 걸로 알고, 자, 자주점의 권한이 나타난 거예요. 이 토지까지 지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유를 시작한 거예요,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자, 그걸 언제 했냐 그러니까 2000년도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라면 여러분이 빌려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는데 을이 이 토지를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따져야 돼? 따져서 내보내고 토지를 여러분이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평온하게. 요걸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러면은 2020년 몇 대가 20년 되는 거죠? 자, 요때까지 소유자는 있지만은 얘는 산 걸로 알았으니까 자기 땅으로 알고서 이걸 사용하고 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했겠죠? 이렇게 했으면은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제 비교하는 거지. 얘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쓸고 닦고 뭐하고 하면서 잘 관리했는데 요놈은 지가 소유자면서 한 번이라도 와서 봤다, 보지도 않았다. 보지도 않았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났겠죠? 그럼 방치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누굴 더 보호해줘야 되냐 이 문제예요. 누굴 더 보호해줘야? 얘를 더 보호해줘야 돼요. 얘는 소유권자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잠자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여기는 이제 20년 동안 얘보다는 소유자로 생각해가지고 애지중지 관리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얘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 20년 됐다고 해서 즉시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은 지났지만 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효는 완성됐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갑한테 있어. 그럼 아직 을은 죽으라고 뭐 20년 지났다 보였다 하더라도 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현재 등기된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등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뭔 소리야. 지금 내 땅인데 왜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등기해달라고 그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물어볼 게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은 얘가 먼저 뭐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누가 먼저 이제 주장하냐면 갑이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서울 근교에 사는데 서울이나 뭐 여기 안양이나 어디 사는데 저 시골에 아주 저 구석에 대대손손 그 상속받아온 그런 토지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잘 신경도 안 써. 그냥 거기쯤에 있다고 그냥 알아들었어. 근데 갑자기 그 지역이 뭐가 돼?
개발이 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거기 우리 땅 있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 지역에 땅값이 막 오르고 막 개발되고 뭐 신도시 들어가고 그래. 그 가보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어? 우리 가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리 땅인데요, 빨리 나가세요 이랬을 때 얘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요때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취득시효야, 이게. 알아봤더니 나는 법에 20년 동안 어쩌고 점유해서 했으니까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오히려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등기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 다 때려치고 남의 땅 뭐해? 점유하러 들어가요. 남의 땅 점유해서 20년 지나면 내 거 낸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의미는 이해되셨죠? 네, 이제 공부는 이게 이제 제가 쓰질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제 스타일하고 좀 뭐한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뭘 갖춰야 돼요? 항상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요건은 다른 거 아니야. 을이 이 토지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 형태는 소유의 의사로 그랬으니까 무슨 점유?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해야 되고, 이런 점유 기간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점유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요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점유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결국 요 시점에서 갑하고 을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주장하면서 등기해달라고 그럴 거고, 얘는 무슨 시효냐, 이건 내 거니까 등기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송으로 다툴 거 아니에요. 그럼 소송은 항상 누군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니까 완성되기 위한 이런 점유를 했다는 것을 얘가 주장했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이 토지를 몇 년 동안 계속 20년 계속 무슨 점유?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얘는 어쨌든 간에 이 토지를 계속 뭐 하고 있을까요? 점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점유한 것으로 뭘 받아? 아까 했죠. 그러니까 얘 둘이 소송 붙으면은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갑이 지는 거예요. 응? 소유자 측에서, 즉 시효를 부정하는 측에서 요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는 거지. 의미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게 간접점유다. 간접점유도 취득시효 완성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생각 들어가지 마시고. 간접점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법을 보세요. 법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된다고 그랬지, 직접 점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간접 점유도 점유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요. 그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점유를 배우시면 이런 데서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요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고, 자, 두 번째는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점유를 했으면, 자, 20년 된 때 시효가 뭐 된다고요? 완성이 돼. 그럼 시효가 완성됐으면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을에게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권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자, 여기서 끝나면 이게 굉장히 양이 적을 텐데, 그러면 시효가 완성돼서 을은 소유자인 사람한테 등기해달라는 등기 청권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소유자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자, 여러분 생각 빼고 법대로 시효가 뭐 돼서 완성돼서 이 사람한테 권리가 생겼다면 반대 사람은 의무를 져야지. 그게 법이에요.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생겼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항상 권리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무. 이게 법이지. 여러분이 여기 빙의해가지고 왜 내 땅인데 등기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틀려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생기고 얘는 얘한테 등기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은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얘가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안 해주고 계속 얘가 등기하고 있으면 얘는 가만히 있을까요? 소송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요 놈은 그 토지를 쌍갑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지. 거기서 벗어나야지 얘가 나한테 소송 안 들어오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별별 행동을 다 한다고 이쪽에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다 묶어가지고 시효 완성된 후에 각종 법률관계를 따져보자.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판례가 많아요. 자, 이래놓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그러면 결론까지 가져야 되니까, 자, 얘하고 얘가 뭐 싸워서 이겨서 얘가 등기를 했던, 얘가 해줘서 등기했던, 결론적으로 우리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가 됐다면, 자, 등기까지 됐다면 얘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보셔야 돼. 이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찬찬히 해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쓴 책은 제가 썼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판례도 정리하고 되는데, 이 교재는 제가 쓰지 않았고요. 우리 최대 선생님께서 써가지고 약간씩 보는 측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보셔야 될 것들만 그렇게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해는 되셨죠? 네, 들어가 봅니다. 자, 208페이지에 요건 들어가기 전에 점유취득시효 대상을 봅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할 수 있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물건.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도 돼요. 토지 일부도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국유재산이 문제가 되겠지. 공유 지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구별을 하면 되니까, 써준 것 중에서 다 인정되는데 요 놈이 문제가 되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서는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인정하면서 다 읽으면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야. 그냥 다른 건 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다 해줘. 다 해주는데, 요 놈 보자. 요 놈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재산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둘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이라는 것과 행정재산으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행정재산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근데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개인이 취득하겠죠? 그러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가장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요.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지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이건 내 거다 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국가 소유 재산이라도 일반 재산은 사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취득시효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 재산이었는데 일반 재산일 때 시효가 완성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등기를 해야죠. 근데 아직 등기하기 전에 이 재산이 국가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자, 그러면 아무리 일반 재산일 때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무슨 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니까, 자,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잡으시고. 됐고요. 자, 이제 괄호 3번 점유취득시효 요건 들어갑니다. 자,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자, 다른 것은 큰 문제 없고, 자주면으로 추정되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면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요.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타주점임을 입증해줘야 된다. 이건 다 아까 점유법권 파트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계속 추정된다 했고요. 자, 간접점유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그랬죠.
이 중단사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하여간 따로따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좀 그런데 기산점 넘어가셔도 돼요. 자, 등기청권 얘기해 봅시다. 시효가 완성됐으면 이제 등기청권이 발생된다고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가서 이제 찾아봅시다. 여기 봐, 이제 여기. 자, 시효 완성돼 이렇게 점유를 해가지고 시효가 완성되면 완성의 효과는 소유권 취득이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이 등기 청권의 성질이에요, 성질. 자, 이 청권이 나오면 이 청권은 성질이 채권적인 청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청권이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은 물권적 청권을 배우셨죠? 네, 또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지. 시침 떼시는데 아주 일가견들이 있어. 자, 지난주에도 배우셨고 제가 복습하면서도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권적 청권은 누가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뭘 가진 사람이? 물권 가진 사람이 물권적 청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현재 점유권이란 물권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채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현재 이 채권적 청권, 이 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안 가지고 있다?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권 중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청권? 등기청권, 등기해달라는 청권인데 이 등기청권도 뭐일 수가 있고 채권적 청권일 수가 있고 물권적 청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청권이 나왔을 때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등기청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을 보라고요. 그 사람이 현재 뭘 가지고 있다면 그럼 당연히 뭐고요? 물권청권이고. 등기청권은 있는데 물권이 없다면 채권청권.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 얘가 등기청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자, 얘가 지금 현재 소유권이란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등기청권은 자동으로 물청, 채청. 채청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딱 구별점만 잡으면 외울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등기청권도 가끔 문제가 나와서 공부를 하실 텐데.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샀어요. 샀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는 등기청권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이 행사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즉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물청, 채청. 채청이지. 여러분이 사기만 했지 아직 소유권 없어. 그럼 채청이에요. 자동으로 들어간다니까. 의미 됐죠? 네, 그래. 기준만 잡으면 외우지 않더라도 너는 이쪽으로 와,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구별된다니까.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채권적 청권은 채권과 성질이 같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뭐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채권적 청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면 이 물권 청권도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니까. 평생 행사할 수 있어요. 지가 소유자라면. 네. 자, 근데 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권은 얘가 지금 행사하는데 얘는 아직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없으니 이건 뭐가 된다? 채권적 청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소멸시효 대상은 돼요.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거기까지가 법이고 우리 판례는 좀 예외적인 모습을 이제 결론을 냅니다. 특이한 것을. 자, 그걸 현실을 생각하는 항상 판례는 현실이니까. 자, 이 사람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이 사람 점유취득시효가 뭔지 알까? 알까? 밖에 나가가지고 점유취득시효가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 생각하시라고. 제가 설명했으니까 뭐 시효가 완성되니 뭐니 그러지. 이 사람이나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다니까. 얘는 소유자면서 한 번도 좀 가서 보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중개사 공부를 했어 뭘 했어. 일반 민간인들이라니까. 취득시효가 뭔지 모른다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요 시점에서 뭐가 됐어? 얘한테 등기청권이라는 게 발생이 됐지만 얘는 등기청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 10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버리면 오히려
31년도에 싸우게 되면 얘는 등기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더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런 현실을 보고서 그래, 이 등기청구는 뭐는 맞지만, 채권적 청구는 맞지만 얘가 계속 그 토지를 뭐하고 있는 한, 점유하고 있는 한 시효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멈춰 있다고. 즉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아. 그래,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상식이지. 예? 이 사람들은 취득시효가 뭔지 모른다니까.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됐죠? 예. 그 정도만 볼게요. 일단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러면 등기청구는 지 혼자 하나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나요? 상대방이 문제예요.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그 얘기는 시효 완성 효과를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이 문제예요. 아무나한테 등기해달라 그러면은 뺨 맞습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자, 당연히 소유자한테 해줘야 되겠죠? 자, 소유자 중에서도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한테 해줘야 돼요. 그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점은 시효 완성 당시고 소유자는 소유자지만 진정한 소유자여야 돼요. 요게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의 아주 확고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예요. 사실 요놈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뽑아내 나가는 거지. 그 수많은 판례를 다 하나하나 어떻게 외워? 자, 그러면 봅시다.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쭉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얘가 소유권자로 등기는 돼 있는 상태죠. 자, 아직은 2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어떻게 발음도 그렇냐? 자,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얘가 2018년도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는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얘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났다고요. 이렇게 해서 2022년이 돼가지고 을하고 병이 싸운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등기해달라고 해줘야 되겠죠? 병한테 해야 되나요? 갑한테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지. 뭐 당시? 요 시점에 소유자인 사람한테 하라고. 요 시점에. 얘가 원소유자라고 해서 얘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 얘기는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는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계속 진행된다. 되다가 맨 마지막으로 등기된 사람이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등기된 사람, 즉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이용해서 얘가, 자,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자꾸 나오는 거야. 자, 계속 갑이 가지고 있어. 2022년이 돼가지고 요 시점에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22년 돼가지고 을이, 자, 이제 병하고 싸우겠지. 자, 얘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등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병은 요때 소유자는 아니잖아. 22년도에 이전받았으니까. 그럼 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러니까 얘는 갑한테만 할 수 있다니까요. 요 판례를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를 안 해준다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 요 놈은 요 당시에 소유자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 요 당시에 소유자가 나네. 그럼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팔아서 넘겨버리면 얘한테는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얘한테도 현실적으로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지. 등기 청구는 있지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제 등기가 병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 소유자는 별별 짓을 해가지고 얘한테 안 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구조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판례를 이해하시면 그건 조금 좀 쉬워져요. 그래서 뼈대는 잡아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시효 완성했으면 등기청권이 나오는데 이 등기청권은 물청, 채청,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계속 뭐하고 있는 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초건의 상대방, 즉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에 대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걔는 진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걔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구조로 이해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찾아서. 자, 들어가 봅시다. 등기초건의 성질에서 쭉 들어가니까 무슨 초건이라고 나왔어요? 채권적 청권.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같이 썼어요. 그 상대방은, 자, 뭐 당시? 완성 당시.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무슨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이걸 따로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써진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B번 다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점유자가 그 점유를 뭐하고 있는 한,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됐죠? 네, 자, 여기 다시 나왔어. 뭐 여기서 여기 점유가 다시 나왔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뭐 또 단다? 간접 점유. 이건 아까 점유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니은번 들어가죠.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명인이 뭐 됐다고요? 변경이 됐다고. 이거 취득시효 진행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고 등기명인이 바뀐 그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료 전에 등기명인 넘겨받았을 때, 자,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변경됐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림 그랬는데 복잡할 거 없어. 항상 기준은 간단 명료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취득시효 완성 뭐에? 후에 등기명이 변경됐으면 후에 이전받은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 처분된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뒤집으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은 시효 완성됐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되셨죠? 네, 그 구조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물론 뒤에 써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나왔으니까 그림 보고 들어갑시다. 자, 또 제 그림하고 또 다르네. 이게 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 거 찾아가야지.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를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2018년쯤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아시나요? 가등기. 등기법에서 나올 텐데, 가등기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했지. 그러니까 이제 말뜻을 그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이 건물인데 임시로 저는 건물을 뭐라고 그래? 가건물. 임시로 한 등기니까 가등기. 그럼 임시로 했으니까 나중에 본격적인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임시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고 시효 완성 이후에 2012년 정도 해가지고 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게 이제 병이. 자, 이랬을 때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전에 가등기를 하고 완성 후에 그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한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또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가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지럽게 막 돌아가요. 아니 구별점은 어디를 보라고? 여기만 보시면 돼. 요때 병이 소유자였냐 아니었냐만 따지면 된다고요. 그럼 요때 병은 소유자였어요? 가등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한테는 할 수가 없다 들어가야지. 그럼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법은. 근데 그 판례를 또 외우려고 그런다. 이걸 또 가등기에서 뭐 해도 안 된대. 그게 아니에요. 기준점 잡으시면 돼.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세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가 하나가 안 나왔네. 여기. 자, 등기 전 효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뭐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설명드리고서 들어갈게요. 자, 요거는 시효 완성 후 법률관계 얘기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이 처분행위는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사람 빼고, 그럼 시효 완성된 상태에서 원래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의 관계를 따져보자고요. 아까 다 얘기했는데, 자, 시효 완성을 했으니까 둘이 계약은 안 했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등기해달라는 청권, 채권적 청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죠. 대신에 갑은 법적으로 을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아직 을한테 등기를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해줬으니까 법적으로는 아직은 지가 누구야? 소유자. 그러니까 얘가 시효 완성 이후에 을한테 야, 그거 내 거니까 그 토지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지. 그렇죠.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팔아놓고선 내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자, 그래서 얘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전에? 완성 전에 했어야지.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줬는데 20년 동안 뭐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지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좀 억울하겠죠? 그래, 알았어. 그럼 못하면 내가 얘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자. 그럼 얘가 등기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얘는 남의 토지를 지금 사용한 거죠? 그것도 몇 년씩이나? 20년. 야, 그러면 남의 토지를 사용했으니 사용료는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겠지. 자, 왜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냐면 둘 사이에 뭐 빌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너는 사용했으니까 그게 부당한 이득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측에서 시효 완성자한테 그러면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내놔라. 부당이득 뭐? 반환 청구 들어가겠지. 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뭐 했어? 완성 끝났다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전에 했어야지. 그래서 한마디로 완성돼서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끽소리 못하고 그냥 등기해줘야 돼.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은 안 해주고 다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뒤집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원소유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럼 뒤집으면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도 원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그 얘기인데, 등기 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토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찾아가 봅시다. 쭉쭉 가서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결론. 이제 등기했어, 등기. 자, 등기했으면 이제 시효 완성자가 드디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여기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자, 213페이지예요. 자, 등기는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로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의 모습이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그 문제예요. 원래 이전 그러면 승계 취득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이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거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지저분하다. 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를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성이 됐고, 자, 2023년도에 드디어 우리 등기를 했어요.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이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승계 취득, 원취득, 원취득. 문제는 이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그 문제예요. 자, 23년도에 뭘 했어요? 등기했으니까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니면 시효 완성 시에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니면 점유 개시한 때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을하고 갑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등기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등기했을까요? 서로 합의해서 등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이지. 얘가 해줄 일이 없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겼으니까 얘 도움 없이 강제로 등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 한 개의 판결로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판결 내렸는데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3년도에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란 얘기겠죠? 그럼 갑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달려들겠어요? 또 달려들지, 을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23년도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언제? 점유 개시한 때부터 처음부터 을이 소유자인 걸로 취급을 해버려요. 달려들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깔끔하지. 자,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뭐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것도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잘못냈지만 정답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얘기들을 쭉 살펴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뼈대를 잡아드렸으니까 그 뼈대를 가지고서 특히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준을 잘 잡으세요. 네, 그렇게 보시고, 뭐 등기부 취득 시효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쉬었다가 문제 풀면은 또 헷갈리니까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자, 3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거. 자, 성명 불상사 소유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 된다니까. 국유재산만 보라고. 국유재산 나왔어. 그럼 일반이냐 행정이냐를 보라고. 일반 재산이니까 할 수 있다. 자,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건 점유권 문제예요, 사실은. 예.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배우지 않은 거고요.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자,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점유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 문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옳은 것, 그래서 옳은 거. 자, 또 국유재산 나왔으니 일반 재산하고 시효 완성되는 행정서 바뀌었죠? 자,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이놈은 틀렸네요. 네. 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되냐 안 되냐. 자, 상대방 물어봤어. 상대방은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무슨 소유자여야 된다고요? 진정한 소유자여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되긴 됐는데 그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될 수 없다. 그 2번이 되는 거지. 자, 3번. 아까 이 문제 그대로 들어왔어요. 자, 시효 완성이 됐으면 이제 소유자 명의 중심으로 해죠.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됐어. 자, 미등기 부동산이든 뭐든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등기 없이도 그냥 틀렸지.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시효 완성 전에는 소유자가 달라져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아. 그럼 그거보다 약한 압류가 됐든 가압류가 됐든 뭐가 됐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돼요, 2번. 자, 이런 문제들이죠. 자, 좀 쉬었다가 몇 가지만 더 보시고 끝내도록 할게요.